시장이 지수 하루 일봉만 놓고 봤을 땐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또 낙폭을 줄여가는 종목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수급 구도나 환율을 보면 아직은 좀 한숨이 나오죠. 지금 초반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외국인이 파는 코스피 현물 규모가 6,500억 원, 기관이 2,100억 원,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팔고 있고요. 이 물량을 다 개인이 받아들면서 8,500억 원의 매수 공방전에서 조금 더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될 돋보기를 통해서 전략적인 측면들 대응 기울여보죠.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락을 이렇게 돋보기로 보면 괜히 마음만 아픈 거 아니야 싶다가도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그 하락 안에서 또 기회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 날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빠지는 날은 현재 지금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다라든지 아니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든지 지금 이제 환율이 지금 이제 1,500원이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뉴스도 오늘 아침에 좀 나온 상황이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험악하죠. 하지만 단순하게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무차별하게 현물을 매도하고 있고 선물을 매도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기관까지 매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저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이 이제 되는 거냐, 시장의 상승이 끝났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70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만날 것 같아요. 조만간 만나면 그게 12월 중순까지에 만나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외국인들이 그럼 왜 파느냐라는 분들을 보면 펀드 리밸런싱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단기간에 올라온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AI 거품론에 대한 노이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두 달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런 것들에 저는 쉬는 기간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괴로운 건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일단 반도체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밑에서는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제가 MTN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5만 원이 될지 50만 원이 될지 제가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맥점을 잘 잡아드렸는데요. 요건 아직 맥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매도 사인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점은 다시 한번 보이면 그때 가서 MTN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외국인 수급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지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봤을 때 매도한 날 또 지수가 선방한 날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특히 유독 투자자들이 겁내는 건 지금 계속 유동성 장세 베팅을 했는데 지금 12월 통화정책 경로가 좀 불확실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간밤 내용도 그러했고 이 부분에 제동이 걸리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들이 매도한 날 우리 지수가 올라간 것은 결국 그들이 지금 물리신 거잖아요. 물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조심스럽다. 제가 MTN에서 지금 한 2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물려가고 있는 구간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서 팔 수 있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 개별 종목 단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아도 지수가 올라간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인트를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수가 반등할 때 또 부담이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단기간에 최근에 주식을 샀는데 특히 신용을 샀는데라고 하면 원금만 너무 팔고 싶어 하지는 또 욕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현금을 오히려 만들어가는. 근데 어떻게 현금을 만들어가느냐라고 본다라면 비주도주를 이럴 때 조금 정리를 하셔서 주도주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 환율이 뚝뚝 떨어지죠.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당국에서 이번 주 한은 총재 발언으로 올라갔던 금리 그리고 이런 환율 움직임 안에서 지금 구두 개입이 들어왔네요. 외환시장 안정 메시지 나오면서 속보 속에 지금 환율이 10원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 분위기에서는 거의 71원, 74원까지 장중 돌파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1,457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환시장 불확실성의 확대 가능성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런 구두 개입만으로도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건 여전히 또 수급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발언 영향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좀 숨통을 트일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두 개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데 이 구두 개입이 펀드멘탈, 그러니까 이제 환에 대한 펀드멘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두 개입이 벌써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달 사이에 두 번째인데요. 1,430원이 찍은 날 구두 개입이 들어와서 그게 1,420원대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가 지금 이제 1,350원이 넘어가니까 또 구두 개입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환이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서학개미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고, 국민연금이 현재 지금 대략 한 30% 정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부담감 나타내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200억 불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 원화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된 건 아니죠. 하지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들도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쵸?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한편으로.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수출주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 전혀 못 오르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현지 공장들을 많이 세웠던 것들도 있고요. 지금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기업체들이 대응을 못 한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뉴스 헤드라인을 보셨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속도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또 두 번째는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화 대비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이러다 보니까 수출주들이 현재 지금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의 수혜를 못 보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섹터 가져오신 걸 보니까 방어가 될까? 음식료 쪽 볼게요. 예. 바로 지금 수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삼양식품이 오늘 상승하는 건 단순 방어적인 측면인 것인가, 아니면 이제 뉴 노멀로 환율의 네.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 내년도의 중간 환율도 꽤 높게 잡았을 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리한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면서 황제후보 황제가 내년에도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지금 삼양식품 차트를 놓고 보면 쌍바닥을 형성을 했어요. 쌍바닥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한번 강하게 들어줬어요. 첫 번째 왼쪽 공둥이를 들어줬을 때는 네, 네.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오리온,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 이 내수주들이 한번 다 들어줬어요. 내수주 들어줬다가 다시 또 주저앉았다가 오늘 또 짝꿍댕이, 그러니까 쌍바닥을 이제 찍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내수주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내수주들이라든지 수출주들, 식음료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고, 특히 삼양식품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과거 우지라면 같은 경우 굉장히 네. 맛이 좋다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이제 향이 풍부하다라고 하네. 또 이것이 제2의 불닭볶음면의 신화를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실적과 그다음에 수출 모멘텀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기 방어주로서 아니면 시장 방어주로서 역할 충분히 가능한 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시장에서 지금 이제 기술주들을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금 기다리면 다시 이제 살 수 있는 네. 상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식음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겠다. 차트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선 삼양식품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네. 삼양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식음료들이 다 왜냐면,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오리온도 바닥에서 딱 차트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네. 놓고 보면 차트들이 다 살아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AS로 넘어가겠습니다. 갖고 와주신 종목들 굉장히 맥점에서 잘 잡아주셔서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네. 굉장히 또 고민이 되거든요. 좀 덜어내야 되나.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상승률은 대체로 성과 너무 좋은데 가장 최근에 주셨고 지금 삼성의 M&A 신설팀까지 다시 꾸리면서 네. 재투자가 로봇에서 이뤄질까?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큰 수혜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그 다음 후보군들을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시 내려왔어요. 주가 어떡할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들, 저 부분이 이제 젠슨항의 이제 치맥 회동 이후에 주가가 바로 올라간 거거든요. 다음 날 50만 올라간 원. 거기 때문에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좀 어렵다. 네. 올라올 때마다 좀 수량을 좀 정리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다. 결국 AI의 끝판왕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으로 간다라는 대세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의 체력이 현재 지금 분산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단기간에 한번 급등하고 나면 그 휴증이 상당 기간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점 매수는 조금 우리가 좀 자제할 것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4%의 상승률 다시 한번 오름세를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네요. 그리고 그다음 최근 신으로 주신 게 조금 전에 상승률도 나왔는데 지주사 SK예요. 사실 LS나 뭐 한화나 이쪽은 고점 찍고 다시 눌려있는 구간이지 예.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SK는 하이닉스, 스퀘어 덕분인가? 고공행진하면서 이번 주도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뻗어가겠습니까?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SK 스퀘어가 올라가고 SK가 올라갔거든요. 요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펀드들이 SK 하이닉스를 못 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걸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비중을 늘려도 된다. 그렇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SK 하이닉스를 제가 저점을 잡아드릴 텐데요. 네. SK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고 또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AS 함께 들어봤습니다.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고요. 금요일 마무리도 저희와 함께 현명한 대응 이어가시죠. 남은 시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